77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이 있는데요. 자, 이 위에 있는 점피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했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말은 바로 OP의 동경의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이 바로 세타라는 것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경의 자,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바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R이 1이니까 R은 1은 곱하나 말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저럴 때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점을 Q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피에서 바로 X축에 수순의 발을 S라 하고 사각형 바로 PQRS가 평행 사변형이 된다. 그 말은 PS와 바로 QR도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얘도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QR도 어떻게 보면 Q를 어디에 X축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의 그 선상 위에 바로 R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R의 좌표를 무엇으로? 바로 F 세타, G 세타로 표현하라. 저 세타로 나타내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해주는 세타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R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R의 좌표만 안다면 평행 사변형이니까 PS를 밑변으로 본다면 이 QR의 연장선에서 연장선과 P에서 QR의 연장선의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니까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P점을 이용하여 Q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P점에서 Q점까지는 각을 얼마만큼? 바로 90도만큼 회전했으니까 OQ의 동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나요? 바로 세타 플러스 90도. 즉,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동경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동경이 바로 뭐다?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Q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Q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각각을 무엇으로 90도 공식을 이용하여서 각을 좀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하여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합하여 90도가 되나요? 자, 그 삼각비의 값은 삼각함수의 값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내죠.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어떻게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각을 90도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세타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바로 집어삼켜 먹죠. 왜? 우함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Q의 좌표를 바로 각을 세타로 나타내면 바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이 Q에서 이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겠죠. 그러면 이 OPS 직각삼각형과 OQ 여기를 뭐 T라고 해볼까요?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게 눈에 보입니까? 왜 합동이죠? 이 직각이 똑같고요. 자, 반지름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무엇이 됩니까? 바로 빗변이 되죠. 그러면 자, R과 H 하나가 있으니까 각이 하나 같은 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 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변의 길이가 이게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 같으니까, 그죠? 바로 RHS 합동으로 볼 수도 있고, X축, Y축이 수직이니까, 그죠? 얘도 90도입니다. 그러면 요게 각이 세타면 이 각도 뭐가 돼야 된다? 얘가 90도니까. 바로 이 두 개가 90도를 공통하고 있으니까, 그죠? 바로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OS 길이가 바로 OT 길이와 같죠. OS가 바로 OT 길이와 같은데 OS가 바로 무엇입니까? 코사인 세타죠. OS가 코사인이면 OT도 코사인이 되어서 바로 Q의 Y좌표가 코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높이가 지금 무엇입니까?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QT의 길이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QT의 길이도 바로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런데 Q는 X좌표가 음수니까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바로 좌표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R 좌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R 좌표는 Q의 좌표와 뭐가 똑같다? X 좌표가 똑같죠. 왜? 평행하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말은 Q에서 수소를 내렸을 때 그 직선 위에 R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동일하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R의 Y좌표는 Q의 Y좌표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이 길이 QR의 길이가 누구와 똑같다? PS와 똑같죠. QR과 PS. 왜?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따라서 Q의 Y좌표 누구에서?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만큼 내려왔으니까 그 사인 세타의 길이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바로 R의 바로 Y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R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F 세타가 바로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바로 G 세타가 바로 무엇이 된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S세타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보면 되니까 밑변을 PS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는 바로 무엇으로 체크하면 된다? 이 QR의 연장선과 P에서 QR의 연장선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이 수선까지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P의 X좌표에서 이 QR의 X좌표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빼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F세타, G세타, S세타를 모두 다 찾아냈으니까 식만 적어 본다면 첫 번째는 F세타와 G세타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G세타죠. S세타는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사인 세타는 0과 2분의 파에서 바로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도 되겠죠. 따라서 분자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두 배를 해주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과 사인은 사인끼리 모아주고 코사인끼리 모아주면 3 사인 세타는 이항하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거 많이 봤죠?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나눌 때는 무엇으로? 0으로는 나눌 수 없는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도 0은 될 수 없지만 코사인도 0이 될 수 없어서 자,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면서 또한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양변을 3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무엇인가요? 바로 코분을 싸니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바로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 OP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OP의 동경의 가게 크기가 세타라는 것을 이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Q는 바로 이 동격의 가게 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그렇게 나타내서 처리해도 되고, 바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바로 Q의 좌표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78번입니다. 자,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함수의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각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든지 방정식, 부등식 문제든지 무조건 삼각함수와 각을 통일시켜 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도 다르고 각도 다른데 일단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사인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사인과 코사인을 합쳐서 각이 90도가 되면 바로 삼각함수의 값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바로 이 자체는 사인 x로 바꾸면 되겠죠. 아, 그러면 fx가 되게 이제 예뻐지겠습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사인 x로 바꿈으로써 자, 분모는 사인 x가 되고요. 분자는 사인 제곱 x에 자, 얘가 바로 사인 x니까 제곱을 하면 얘가 사인 x니까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x 제곱 x가 두 개 있네요. 따라서 2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보세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했는 게 기억이 난다면 눈에 보이면 참 좋을 건데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sin x를 뭐로 놓고 t로 놓고 맞죠? 치환한 다음에 그러면 얘를 우리가 ft라고 놓고 설명하면 되겠죠. ft는 어떻게 분모가 t가 되겠죠. 분자가 그러면 뭐가 된다? 2t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sin x는 t로 치환했으니까 자, sin이 0과 파이에서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sin은 0과 파이에서 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인데 sin 0도 0이고 sin 파이도 0이니까 얘는 0은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이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살짝 사인을 0에서 파이까지만 그려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분의 파일 때 1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0과 파이에서 모두 다 구멍을 내놓아야 되니까 바로 이놈을 t로 치환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가 0이 아니죠. 이때 바로 t로 치환했을 때 y값이 최소는 없습니다. 양쪽에 구멍이 없으니까 최대는 1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놨더니 우리가 유리함수인데 우리 유리함수를 1차분의 1차만 그릴 수 있지
1차분의 2차는 우리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비 넥타이를 할 수가 있나요? 나비 넥타이를 하면 여기가 바로 2t가 되고 여기가 바로 t분의 1이 된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t가 양수죠. 양수 맞나요? 0이 안 들어가잖아요. 양수면서 이 두 수의 합의 모성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두 수의 곱이 얼마로 일정하죠? 이 두 수의 곱이 얼마로 2로 일정하죠. 즉,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이죠. 바로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두 수의 곱이 2잖아요.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죠. 그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랐어야 된다. 우리가 1차분의 1차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만 1차분의 2차는 그릴 수가 없죠.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나비 넥타이 형태로 나누었더니 바로 t가 양수이면서 곱이 일정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2 루트 2로 끝이 났습니다. 알겠나요? 자, 2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산술 기하가 나오면 항상 등호 조건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등호 조건을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2t와 누가 t분의 1이 두 수가 같을 때죠. 그죠? 자, 따라서 t제곱이 얼마일 때입니까? 2분의 1일 때고. 맞죠? 따라서 t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했죠. 그런데 x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 말은 sin x가 바로 얼마다? 2분의 루트 2일 때다. 그런데 그 x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죠. 자, 그런데 sin x가 0과 파이에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얼마이죠? 4분의 파이죠. 사인 4분의 8가 2분의 루트이니까. 그러면 2, 4분면 가게 되겠네요. 요 길이가 바로 똑같으니까. 따라서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4분의 3파일 때도 2분의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 또는 얼마일 때? 4분의 3파일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4분의 3파이도 파이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죠? 바로 이때 x값은 두 개 나온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t값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호 조건에 이 t값은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t로 치환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뭐로? s로 또는 r로 이렇게 치환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t의 값을 물어보진 않죠. 물어본다면 x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x가 4분의 8 또는 4분의 3파일 때 최소값 2루트 2를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79번입니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최대값 3, 최소값 m의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k와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반드시 삼각함수도 같아야 되고 무엇도 각도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삼각함수는 같지만 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각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때는 지금 보니까 바로 90도 공식, 180도 공식, 360도 공식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각을 잘 관찰해 보면요. x에서 4분의 8, 3파이를 뺐고 4분의 파이를 뺐어요. 그러면
이 두각의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생각해 보면, 자, 4분의 파이를 뺐고 4분의 3 파이를 뺐으니 이 각이 더 작은 각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각을 빼보세요. 즉,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누구를 빼본다? x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를 빼보면 x가 사라지면서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힌트. 아시겠나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이 각의 차이가 2분의 파이. 우리 2분의 파이는 각을 항상 90도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 각을 t로 치환하면 이 각은 이 각보다 더 작은 각이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각 차이가 바로 얼마 된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무엇으로? t로 치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t로 치환되니까 이 식을 fx보다는 선생님이 t에 대한 식이니까 ft로 바꾸면요. 자 여기는 코사인 제곱에 자 얘는 바로 얘와 얘의 각의 차이가 바로 2분의 파이가 차이 나는데 맞죠? 자 이 각을 얘를 t로 바꾸었으니까 얘는 바로 무엇이 된다?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k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아직 어떻습니까? 각은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90도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사인 t-2분의 파이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로 표현할 수가 있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뭐 한다? 삼켜 먹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 각을 바로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t가 되겠죠.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코사인과 사인은 값이 같잖아요. 따라서 요게 바로 사인 t가 되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사인 제곱 t가 되어버리죠. 어, 각을 열심히 바꾸어 놨는데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죠? 왜? 얘는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FT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T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맞나요? 그리고 뭐가 되죠? k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도 같고 무엇도 삼각함수도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이 코사인 t를 치환하면 되겠죠. 자, 무엇으로? k도 있으니까 무엇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음, 우리가 뭐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보통 우리가 t로 많이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m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무엇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k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도 이제는 우리가 fm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m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t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맞죠? m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 t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t는 x-4분의 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x에 여기 정의역이 있나요? 정의역이 없다는 말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실수 전체죠. x가 실수 전체면 그에서 4분의 파이를 빼도 실수 전체니까 여기서 t는 바로 뭐가 된다? 실수 전체, x 모든 실수 전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모든 실수 전체 값이니까 m은 코사인은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로 바뀌었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 바로 m 좌표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배의 자, 2차항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꼭지점의 m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가깝고 1이 멀리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원하는 그래프는 자, 양쪽 모두 다 들어가니까 새까맣게 칠해 놓은 다음에 이 그래프만 우리가 취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 1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3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k 플러스 1이죠. 얘가 바로 얼마다? 최대값 3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k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얼마죠? 바로 얘가 4분의 2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과 1을 더하면 4분의 5입니다. 따라서 k는 3에서 4분의 5를 빼면 되니까 4분의 3은 4분의 12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따라서 K값을 우리가 4분의 7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 M이니까 최소값은 1일 때죠.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최소값은 M은 바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는 거죠.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4분의 7이고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4분의 3인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K와 M을 대해달라고 했네요. K는 4분의 7, M은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4분의 얼마가 되어서 10이 되니까 2로 약분하면 최종 결과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각의 차가 바로 2분의 파이였다는 것. 자,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2분의 파이로 놓고 우리가 각과 삼각 함수를 모두 맞추어서 2차 함수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된다는 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잘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780번입니다. 자, 이런 실생활 문제를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자, 삼각함수 문제로 나온 건데, 앞에 부분은 이 식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우리가 이제 식을 몇 개 찾아낸다? 2개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자, h를 찾아보니까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자, L은 무엇이죠? 이 mg인 추를 매달아서 아래로 L만큼 잡아당겼죠. 이 L만큼 잡아당긴 것입니다. 자, M은 바로 뭡니까? 질량이 되고요.
그럼 t는 무엇이죠? t는 시간이면 t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에서 질량이 144니까 얘가 m이 144. R을 10만큼 잡아당겼으니까 L이고요. 자, T가 2초가 지난 후에 높이, 그 높이와 그랬죠.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정리해 보면 높이 H는 자, 20 마이너스 자, L이 얼마입니까? 12죠. 그리고 코사인입니다. 곱하기고요. 자, 루트 M 질량이 144죠. 루트 144 바로 들어가요. 12가 되겠죠. 자, T는 2초가 되니까 바로 4파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를 약분해 버리면 3분의 파이가 되어서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8, 코사인 60도죠.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바로 H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질량이 A죠. 그러면 얘가 M이고요. 아래쪽으로 5루트 2박을 L이겠죠. 2초는 T입니다. 의 높이가 같다 했나? 아, 높이가 같다. 그럼 높이가 15가 된단 말이죠.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 마이너스 L은 5루트 2, 5루트 2에 코사인 루트 M, M이 바로 A네요. 그죠? 따라서 루트 A가 되고요. 자, 분자는 2파이 T, T가 2니까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바로 무슨 값? A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식만 삼각 방정식 푸는 형태가 되니까 자, 얘가 이항하면 5 루트 2에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가 되고요. 15가 이하하면 5가 되니까 5가 약분이 되네요. 따라서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가 바로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코사인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 바로 45도 4분의 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A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섣불리 여기에서 이것을 4분의 파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이니까. 자, A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각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100보다 크니까 루트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얼마보다 1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게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루트 A분의 1은 누구보다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이 A는 무엇입니까? 지금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양수니까 0보다 크다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를 곱해준다? 4파이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곱해봤자 여기고요. 여기가 루트 A분의 4파이가 되고. 자, 여기에 4파이를 곱해주면 바로 5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 각은 0과 5분의 2파이 사이니까 이 각을 우리가 아는 바로 루트 a분의 4파이를 무엇이라고 바로 4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4분의 파이와 5분의 2파이를 비교해 보면 자 20으로 통분해 보면 얘는 16파이가 얘는 4배를 했으니까 8파이가 되고 얘는 20분의 5파이가 되니까 얘가 훨씬 크죠. 따라서 4파이는 5분의 2파이와 0과 사이에 존재하게 되니까 이 각을 그냥 바로 1사분면에 있는 4분의 파이로 설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파이가 약분되면서 대각선의 고분 같으니까 루트 A가 16이고요. 양배를 제곱하니까 16의 제곱 얼마가 되죠? 25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이 100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A 값을 찾았다는 거죠. 자, 섣불리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4분의 파이라고 먼저 단정을 하고 나서 A 값이 256이니까 그때는 꼭 이 100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항상 방정식의 바로 각을 찾을 때, 해를 찾을 때는 그 각의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리해주면 더 실수 안 하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